2001년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다. 그 아이가 회장님 며느리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접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33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33년 동안 6억 9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 봉투 3개가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법무사 오민준 씨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4월의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상담이 33년의 침묵을 끝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줄은. 이야기는 그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들고 걸었습니다. 어깨가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택시를 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밥도 안 해놓고 이제 와? 남편 정태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3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 시누이 정미양 씨, 그리고 남편. 3사람 모두 이정옥 씨를 바라보는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굶은 것이 이정옥 씨의 잘못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마감 업무가 길어져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못하면 뭐하러 사냐? 은행이라고 별거 있나? 맨날 늦네. 정미양 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이정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빨리 해. 배고파 죽겠어. 이정옥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거였습니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정옥 씨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아직도 안 돼? 조금만 기다려요. 이정옥 씨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밥상을 차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도 새로 안 담갔어? 이번 주말에 담그려고요. 주말, 맨날 주말 타령이네. 정미양 씨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보더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자, 언니 요리 실력 진짜 왜 이래? 이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테두리에 오래된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얼룩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25년.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정옥 씨는 올해 55살이었습니다. 이정옥 씨가 은행에 처음 입사한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전부 자기 앞에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은행의 같은 지점에서 같은 창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것은 22살이었습니다. 맞선이었습니다. 정태식 씨는 말수가 적고 점잖아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은 5마디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옥 씨의 어머니가 그것을 듬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알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있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은 그날 이후 수백 번 더 반복됐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명절에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시도 안 받는 나무는 베야지. 우리 아들 팔자가 왜 이래. 3년이나 됐는데 배는 언제 불러오려나. 이정옥 씨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그날 이후 이정옥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 그게 자신의 죄라면 최소한 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는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회사 분위기가 안 맞는다. 내 능력을 몰라준다. 항상 그런 이유였습니다. 10년 동안 4번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몇 달씩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의 생활비는 모두 이정옥 씨 몫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다니는 작은 무역회사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남편 용돈으로 사라졌습니다. 골프, 술자리, 차 할부금 늘 모자랐습니다. 시누이 정미양 씨는 이혼 후 3년 전부터 이정옥 씨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미양 씨는 매일 낮까지 자고 오후엔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밤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 카드는 이정옥 씨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옥 씨의 월급 400만 원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20만 원, 정미양 씨 카드값 90만 원, 공과금 30만 원, 남편 차 할부금 50만 원, 한 달 지출 340만 원, 남는 돈 60만 원. 그 60만 원도 언제나 무슨 일에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김수영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옥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가족들은 이정옥 씨가 이렇게 일하는 거 고마워하나요? 이정옥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한다고요? 그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수첩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내용,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볼 수 없게. 처음 기록을 시작한 날은 정미양 씨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정옥 씨는 마트에서 돌아오다 영수증 뭉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내 돈인가? 그래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리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쓰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첩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 막연한 예감이 이정옥 씨로 하여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정태식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편은 짜증을 내거나 지시를 하거나 불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옥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식 씨 부인이시죠? 저 회사 박 과장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남편분한테 들으셨나요? 지금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회계 관련해서 남편분도 대상자 중 한 분이라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이정옥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회계 문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박 과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내부 감사 받는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정기 감사야. 정말요? 박 과장님은 회계 문제라고 하시던데. 누가 그런 소리 해? 그냥 루틴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날 밤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심스러운 글씨로 적었습니다. 남편 내부 감사 대상, 박 과장 전화 확인. 그리고 잠시 펜을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더 지켜봐야 한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갈라진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통장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이정옥 씨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정태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왜요? 내가 쓸 데가 있어. 빨리 줘.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급한 일이야. 물어보지 말고 줘. 이정옥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왜요? 회사 일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사 일이면 회사에서 처리해야죠. 왜 제 통장이 필요해요? 남편이 이정옥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통장 아니야? 우리 공동명의잖아. 내가 쓰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그래도 말은 해줘야죠.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든 많든 내가 쓸 거야. 당신이 뭔데 간섭해?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아들 일에 왜 나서고 그래? 당신이 번 돈 부부가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이정옥 씨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수돗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붉은 피가 물과 섞여 흘러내려갔습니다. 남편이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정옥 씨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정옥 씨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 정미양 씨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카드가 안 긁혀. 한도 초과래. 올려줘. 이번 달에 얼마나 쓴 건데요? 몰라. 한 150만 원? 한도가 100만 원인데요. 그게 뭐 큰 돈이야? 언니 월급 400이잖아. 정미양 씨는 이정옥 씨의 월급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뭐? 언니 지금 장난해? 나 여기서 창피하게 됐잖아. 이정옥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다. 이정옥 씨는 문자를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23만 원어치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 들고 걸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정옥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재산 보호 방법, 이혼 재산 분할, 명예 변경, 밤이어서인지 검색 결과들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정옥 씨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위험성,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법적 한계,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장기 혼인 중 생활비 기여도 인정 판례. 한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3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신우이 정미양 씨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정옥 씨가 방에 앉아 있을 때
정미양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래? 친구가 카페 차리는데 투자하려고. 1,000만 원만. 이정옥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응. 언니 명의면 금리 낮게 나온대. 나는 신용이 안 좋아서. 신용이 왜 안 좋아요? 카드를 좀 많이 써서. 연체도 있고. 연체가 얼마나 되는데요? 100만 원. 이정옥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양 씨 안 돼요. 왜? 언니 명의로만 받으면 되잖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갚아야 해요. 당신이 못 갚으면 나중에 갚을게.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말이 안 됐습니다. 연체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정미양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니한테 여태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이정옥 씨는 그 단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미양 씨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돈을 버는 기계. 아무 말 없이 돈만 내놓는 사람. 새벽에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정미양 씨 대출 요청 거절. 그리고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재산 관련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정옥 씨는 연차를 냈습니다. 법무사 오민준 씨의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 조용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민준 씨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이정옥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옥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공동명의 통장에서 설명 없이 돈을 인출한 것, 신우이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 33년 동안 자신이 혼자 생활비를 감당해 온 것, 그리고 이 집이 자신의 단독 명의라는 것. 오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시네요. 일단 통장부터 분리하셔야 해요. 통장을요? 네. 지금 공동명의라고 하셨죠? 그럼 남편분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요. 개인명의 통장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월급도 거기로 받으시고요. 남편이 알면 어떡하죠? 알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옥 씨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 기록이 있으세요? 네. 수첩에 다 적어뒀어요. 오민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 부인 단독 명의라고 하셨죠?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절대 명예 변경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요. 이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4월의 햇살이 환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옥 씨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들어가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름 석자, 이정옥. 생각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김수영 과장에게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개인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왜요? 그냥 제 걸 만들고 싶어서요. 김수영 과장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옥 씨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새 통장을 만든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 왜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럼 왜 통장이 비어 있어? 통장 바꿨어요. 뭐? 제 명의로 새로 만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공동 명의였잖아. 이제 아니에요. 이정옥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부부가 뭐가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제가 번 돈이에요.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이 사람이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박복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아, 아니 정호가, 그게 무슨 짓이야? 제 돈이니까 제가 관리하려고요. 부부가 무슨 내 돈이 있어? 당장 원래대로 해. 싫어요. 이정옥 씨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한 글자씩.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미양 씨가 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럼 나는 어떻게? 언니 카드 써야 하는데. 카드도 정리할 거예요. 내 명의로 만들어요. 내 신용으로 어떻게 만들어? 언니가 날 버리는 거야? 정미양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정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정옥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냥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당신 인생이 이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저예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정옥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정옥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미양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옥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돈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김수영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옥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수영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통장 따로 만들었다는 거. 혹시 더 크게 일 벌이려는 건 아니죠? 이정옥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결혼 20년 됐잖아요. 싸우고 나서 이것저것 바꿨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진 친구 봤거든요. 혹시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정옥 씨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3년이잖아요. 지금 와서 바꾸면. 이정옥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3년 동안 참아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거예요. 김수영 과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미안해요. 이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정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흔들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이정옥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복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서인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의 위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정옥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복순 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똑같았어. 이정옥 씨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어서 시집 왔을 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어. 시어머니한테 당했어. 남편한테 당했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움켜쥐었어. 아들한테라도 기대야 했으니까. 너한테 못되게 군 건 그게 내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어. 이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 알아. 박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아줬으면 해서. 이정옥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두려움. 그게 박복순 씨가 살아온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정옥 씨의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이정옥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람. 너무 늦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너무 늦기도 했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민준 법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물었습니다. 이혼 시 기여도 인정소송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가사 기여도 입증 자료, 그리고 지속적인 기록이요.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정옥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치였습니다.
거기에 25년치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담당자로 일해온 덕분에 이정옥 씨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전부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25년치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생활비, 시어머니 병원비, 정미양 씨 카드값, 남편 차 할부금, 공과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6억 9,400만 원.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서류들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3개의 봉투. 첫 번째 집 등기부등본. 두 번째 25년치 통장 거래 내역 요약. 세 번째 3년치 수첩 기록. 봉투를 밀봉했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때가 됐을 때 꺼낼 것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던 밤, 이정옥 씨는 박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 씨, 아니 이정옥 씨, 남편분 감사 결과 나왔어요. 강등이에요. 월급도 삭감됩니다. 얼마나요? 175만 원으로 줄어요. 이정옥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숫자를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계산했습니다. 남편 175만 원으로는 혼자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미양 씨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정옥 씨가 없으면 이 집은 한 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정옥 씨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 결혼을 33년 동안 지속시켜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정옥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이정옥 씨는 봉투 3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 시어머니 박복순 씨, 시누이 정미양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이정옥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에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별한 저녁? 밥도 없잖아. 이정옥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중앙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사람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에요.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소유자 이정옥. 등기일 2000년 3월 15일. 이건 언제 명의 변경한 거야? 25년 전이에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 명의로 해주셨죠.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형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 이름이에요. 단독 명의예요. 그때였습니다. 이정옥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복순 씨가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명의를 저한테 주셨는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정옥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언장에는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법무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집을 며느리 명의로 한 이유가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유언장? 아버지, 유언장은 내가 봤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정옥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집만큼은 며느리가 쫓겨나지 않도록 해두셨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25년 동안 명예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신 거예요. 박복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옥 씨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25년치 거래 내역이에요. 제가 이 집에 쓴 돈 전부예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항목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4억 5천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3,600만 원, 정미양 씨 카드값 3,240만 원, 남편 차 할부금과 용돈 1억 6천만 원, 합계 6억 9,400만 원. 남편이 서류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바닥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3년치 수첩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금액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내부 감사 대상 박 과장님 전화 확인. 회계 관련 문제. 은폐 중. 남편이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30년을 산 부부가. 이정옥 씨는 일어섰습니다. 30년을 잘못 살았으니까요. 미선아, 아니 정호가.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어디 가서 살 건데?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야. 법적으로 제 거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박복순 씨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가야 해. 이게 우리 집이야. 왜요?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는데요. 이정옥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30년을. 가족이 뭐예요? 저는 가족한테 뭘 받았나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요? 수고했다는 말, 힘들었다는 말, 한 번이라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이정옥 씨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33년이 단 한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하면 이 집도 반반 아니야? 법무사한테 확인했어요. 집이 결혼 전 시아버지 명의에서 넘어온 거라 이혼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당신 회사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회계 부정, 강등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박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양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는 어떡하라고.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이정옥 씨는 정미양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제 46살이야. 언제까지 남한테 기댈 거야? 언니가 날 버리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로만 봤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이정옥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33년의 구박이 지금의 눈물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이 저한테 무게가 없어요. 박복순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 제 이름이에요. 나 없으면 이 집 한 달도 못 가요. 그게 33년의 결과예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옥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이신가요? 명의가 이정옥 씨로 돼 있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같이 거주하는 분들은 세입자이신가요? 이정옥 씨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세입자예요. 그 말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입자, 우리가 세입자야. 법적으로는 그래요. 이정옥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옥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5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활비는 각자 부담해요. 제 돈은 제가 씁니다. 둘째, 집안일도 각자 해요. 제 것만 제가 합니다. 셋째, 방은 각자 써요. 남편은 다른 방을 쓰세요. 넷째, 관리비와 공과금은 반반이에요. 다섯째, 제 통장과 카드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어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도죄로 신고해요. 각오해요. 당신 미쳤어? 아니요. 아주 정신 똑바로 박혔어요. 이정옥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5가지 지킬 수 있으면 같이 살아요. 못 지키면 나가세요. 72시간 드릴게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72시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72시간 만에? 충분해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미양 씨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무서움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벼움이었습니다. 오래된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옥 씨는 오랜만에 빠르게 잠들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각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남편 정태식 씨가 이정옥 씨를 불렀습니다. 할 말 있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갈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로요? 고시원 계약했어. 혼자는 살 수 있어. 이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흐르지 않은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이정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한마디만. 뭔데요? 잘 살아. 이정옥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미양 씨였습니다. 사흘째 오전이었습니다. 정미양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 친구 집으로 갈게. 이제 일자리도 알아볼게. 그래. 언니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오래 기댔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정미양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아?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미안했어야 했어. 알아. 알아, 언니. 세 번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박복순 씨가 이정옥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했으니까요. 정우가, 나 동생 집으로 갈게. 이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받아줬어. 다행이네요. 나 나쁜 시어머니였어. 알아요. 박복순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해서 너한테 집을 준 이유. 나도 알았어. 처음부터. 이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군다는 걸 알고 그이가 마지막으로 지켜주려고 한 거지. 박복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조용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옥 씨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에 섰습니다. 각자 가방 하나, 캐리어 하나씩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들고 나가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 정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텔레비전, 창문 밖의 풍경. 그는 이 집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잘 살아, 정우가. 당신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가 이정옥 씨 앞에 섰습니다. 한참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건강해라. 어머니도요.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다. 이정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복순 씨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버스비예요. 박복순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미양 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사랑해. 너도 잘 살아. 이정옥 씨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양 씨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옥 씨는 혼자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그대로였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옥 씨는 혼자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 따랐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방도 정리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제 집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빠르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옥 씨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집 전체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기존 집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금은 노후 자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적금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월급도 50만 원 올랐습니다. 그 돈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가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씨였습니다. 허리가 더 굽어 계셨습니다. 옷이 낡아 보였습니다. 카트에는 세일 상품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 앞에서 가격표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장 작고 싼 것만 골랐습니다. 이정옥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계산을 끝낸 시어머니가 마트 밖으로 나가자 이정옥 씨도 계산을 빠르게 마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가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아. 아니, 정우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네. 잘 지내요.
이정옥 씨는 자신의 카트에서 라면 한 박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바구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드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탔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이정옥 씨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라면을 드린 것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내는 거였습니다. 미움도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냥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별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그저 자신이 잘 사는 것, 자신이 행복한 것,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정옥 씨가 선택한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55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